아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난 그냥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어. 아빠가 떼약볕 아래 뒤뜰뒤뜰 내 어릴 때 기억했던 것과 같은 부서진 낡은 티 안에 누워 계셔서 걱정하지 마. 평소대로야. 아버지의 약한 반응으로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버지는 다리를 다쳐 지금은 내 동생 스티븐과 그의 아내 스티븐과 함께 지내고 있다. 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고 그의 며느리 미아는 나를 부양하고 있다고 웃으며 웃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새 친구를 사귀고 인생을 즐기느라 특히 기술 문제로 인해 연락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바쁘다고 들었지만 아버지가 내 앞에서 너무 약하고 지친 모습을 보니 스티븐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뭔가를 가리키며 나는 도시에 살고 있는 미혼 직장인이지만 리조트 호텔에서 일하는 꿈을 꾸고 있다. 부모님을 떠나 시골에서 혼자 살기 위해 어번홈에서 이사했다. 부모님의 테너와 로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몇 년 전 엄마만 돌아가셨고 아빠는 그 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엄마를 잃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항상 함께 동네의 사랑새로 알려졌습니다. 아빠와 내면의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는 엄마와 함께 정기적으로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혼자 살아남았는데 로즈가 다리를 다치지 않고 왜 살아남았는지 끊임없이 한탄했고 그로 인해 아버지는 일을 하면서 실내로 더 물러났습니다. 홈케어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다운됐는데 고맙게도 남동생 스티븐이 부모님 집 근처에 살고 있어서 스티븐과 그의 가족이 가끔씩 아빠의 안부를 확인했어요. 스티븐과 그의 가족은 부모님 집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가끔 아빠의 안부를 확인했어요. 글쎄, 그들은 먼저 사랑을 잇는다. 우리가 근처에 사는 것은 이해할 만하므로 엘라나를 걱정하지 말고 일에 집중하라. 스티븐은 내가 그에게 감사를 표했을 때 응답했다. 스티븐은 최근 경기 침체가 우리 수입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고 우리는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엘라노르가 말했습니다. 힘든 웃음. 고맙게도 해외 관광객들이 돌아오면서 호텔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야근이 많아 매우 바빴습니다. 야근도 많았지만 추가 수당도 의미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부분의 동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부분은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스티븐은 식비를 거의 매일 한계에 도달하기 위해 줄이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재정적 문제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새 옷을 사지 않았고 분명히 여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심지어 둘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를 갖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일지 걱정이 되었어요. 스티븐이 집에 있는 동안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다리가 훨씬 더 안 좋아졌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함께 살 생각인데 도움이 필요해요. 스티븐 옆에 앉아있던 엠이 끼어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절약하고 테너도 돌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일석이조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하다고 표현했고 감사합니다. 계속 잘 지내세요. 엘러노어 미아가 행복하게 말했기 때문에 스티븐의 가족은 간병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 아빠와 함께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빠와 스티븐은 항상 친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은 자주 늦게까지 집에 있었고 아빠는 학생 시절에 스티븐을 졸업한 후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자주 꾸짖었습니다. 집 방문을 중단했습니다. 아빠와 스티븐이 어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스티븐이 아빠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기 쉬웠습니다. 나처럼 집세와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만 일 때문에 자주 방문하지 못해서 솔직히 제대로 진료를 해줄지 불안했어요. 스티븐에게 자주 전화해요. 아빠는 잘 지내세요. 스티븐은 요즘 좀 더 웃기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걸 맡기기엔 너무 미안해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고 처음에는 익숙해졌습니다. 스티븐의 가족이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빠를 헌신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여름이 끝난 후 부모님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초대해서 깜짝 놀라게 했어. 스티븐에게 전화해서 안녕 스티븐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올해는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스티븐의 쾌활한 목소리가 나를 안심시켰어. 그래, 옥스는 드디어 자리를 잡았어. 방문할 생각 며칠 괜찮습니다. 운전해서 안전하게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아빠와 미아에게도 알려주세요. 아빠와 전화 통화가 불가능해서 스티븐에게 말한 다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겪은 일 중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집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을 생각하며 살던 곳보다 더 덥다. 땀을 뻘뻘 흘리며 드디어 도착했는데 앞마당에 부서진 텐트가 보였는데 나도 모르게 이 텐트가 늘 여기 있었던 걸까 궁금해서 텐트로 다가가는데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느끼며 달려들었다. 집 나 돌아왔어. 온 걸 환영해. 창백해 보여. 무슨 일이야? 미아 깜짝 내 잿빛 얼굴을 알아차렸나봐. 텐트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나에게 인사한 미아에게 급히 보고하자 미아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아, 테너구나. 미아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빠가 이렇게 더운 날 텐트에 들어가니 서둘러 텐트 안을 살펴보니 아빠는 쓰러진 듯 누워 계셨다. 미아 구급차를 불러야겠다. 아빠는 완전히 정신이 없어. 구급차는 필요 없다고 미아가 외쳤다. 전화하지 말라고 평소보다 더 크게 주장하는 건 테너가 정원에 살고 싶다고 해서 괜찮아요. 미아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아빠는 더운 날에 시들었거든요. 정원에 살고 싶었어요. 아빠는 항상 인도인이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엄마가 건강하셨을 때에도 아버지가 우리를 캠핑이나 해변으로 데려간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여름에 가장 시원한 곳은 실내이고 겨울에 가장 따뜻한 곳은 히터 앞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보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밖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어요. 아빠가 있는 텐트로 달려가서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오, 엘라노르 별거 아니에요. 난 괜찮아. 아빠가 약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시나요? 매일 왜 안 들어가냐고 아빠한테 물었더니 아빠가 천천히 집안의 특정 장소를 가리켰어요. 사실은 아빠 방이었어요. 제가 스티븐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그들은 저를 옷장에서 살도록 강요했어요. 옷장 속 살게 만들어서 널 헌신적으로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나를 헌신적으로 챙겨준 건 아닌데 그냥 저축을 위해 동거했을 뿐이야. 다리가 아프다고 계속 옷장에 안 된다고 했더니 넌 그러더라. 이기적으로 밖에서 살겠다고 했는데 날 아직도 더워도 망가진 텐트를 들고 마당에 내던져져서 아빠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스티븐에게 귀를 기울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는 결코 사이가 좋지 않을 거라 믿어. 너 스티븐 미아는 헌신적인 지원을 하는 유형이 아니었고 스티븐이 결혼 후 술에 대해 불평하고 아침에 술에 취해 집에 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실제로 강제로 옷장에 살게 한 뒤 용서할 수 없이 밖으로 내던졌다. 미아의 말은 무시하고 내 안에서 맹렬한 분노가 솟아올랐다. 나는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차는 필요 없다고 큰일 내지 말라고. 미아는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말려도 무시하고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빠는 해외로 이송됐어요. 아빠는 열사병에 걸릴 뻔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위험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영양 부족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원하세요. 아빠 편히 쉬세요. 내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는 엘라노르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이 저를 구해줬어요. 나는 매일 로즈와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안도감을 보여줬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빠가 아빠를 생각하면서 할 일이 훨씬 더 남았어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왔어. 눈물이 날 뻔했지만 아빠 앞에서는 환한 미소를 유지했다. 아빠 병원 입원을 위해 소지품을 챙기러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스티븐, 미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꼭 이해하자. 아빠와 나는 그들이 아빠를 대하는 것에 대해 그들에게 대면했습니다. 테너가 미아의 고백을 그냥 두기를 바랐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나쁘게 행동했습니다. 이에 놀랍게도 고집이 센 것은 모든 것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은 퉁명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아빠를 끔찍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그를 쫓아내기 위한 가혹한 처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만약 무슨 일이 있었다면 당신은 범죄자일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만약 무슨 일이 있었다면 당신은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먹이를 주고 하루에 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스티븐이 치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동물과 같아서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곳은 그의 집이고 그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스티븐과 나는 후회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 때문에 이사하기로 결정했지만 간병이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스티븐은 미아가 그래서 그를 시설에 넣으려고 했지만 테너는 장미와 함께 추억으로 가득한 이 집을 남겨두는 것이 정말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세요. 스티브는 피가 자신들을 피해자로 위장하여 아빠를 쫓아내고 싶었지만 아빠가 떠나고 싶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떠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렌프리로 사는 것은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쫓겨나지 말자. 스티브는 그들이 아빠의 보살핌과 생활 조건을 저하시켜 집을 독점할 정도로 낮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와 스티븐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30대 중반의 성숙한 성인으로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스티븐 그런 사악한 계획은 일을 더 잘 처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무서웠고 게다가 스티븐은 아빠를 시애반에 가두었다고 고백하고 아빠가 그들 대신 나와 함께 살기로 선택하도록 그를 내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시골 생활이 우리가 보낼 계획이었던 건강에 더 좋습니다. 시골에서 너와 함께 살기 위해 스티븐은 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탄력적이라고 말했다. 내가 오기 전에 그는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집 아빠 소지품 모아서 병원에 갔어요. 아빠 스티븐한테 다 들었어요. 고생 많이 했다고. 아빠가 쫓아내려고 했는데 역효가 났대요. 집은 장미와 함께 내 보물이에요. 아빠한테 못 줬어요. 엄마에 대한 사랑이 컸어요. 집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퇴원 후에는 저랑 같이 사는 게 어떨지. 아빠가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와 함께 살기로 동의하신 후 엘라노어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 2달 뒤에 집에 돌아왔어. 스티븐한테서 셀 수 없이 많은 전화가 왔어. 집에 낯선 사람이 많아. 스티븐이 화난 소리를 냈는데 무슨 일이야. 나는 응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건네줬어. 내가 전화를 건네준 사람은 엄마 아빠였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스테판 엘라나로부터 모든 것을 들었는데 당신이 내 사랑하는 사위를 끔찍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스티븐 할아버지가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모님 집은 실제로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엄마를 위한 결혼 선물로 지은 집이었어요. 내가 할아버지에게 모든 실패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항상 아버지를 자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사건 이후 그의 강력한 견습생 몇 명을 빅 스티번과 그의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즉시 할아버지를 땅과 집의 소유자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당당한 사람은 스티븐조차 항상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티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티븐의 모든 물건은 미아 부모님 집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스티븐이 항의한 일을 그냥 진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남자는 여전히 두렵지만 불평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어요. 스티븐이 말하고 그 후 대답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할아버지는 항상 여자에게 친절했지만 매우 스티븐에게 엄격하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스티븐에게 울면서 울지 말라고 하던 일이 기억난다. 예전에 그의 정상적인 규율은 지금은 그런 스텝을 지켜보는 것이 금기시된다. 나는 스티븐에게 여자로 태어나서 감사하다고 느꼈다. 아버지에게 반항했던 그는 지금도 할아버지에게 그런 광경을 보여주지 않았다. 약간 저항하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재빨리 통제했다. 거기로 돌아온 지 오래됐어요. 아빠 직원들이 도착한 것 같아서 그걸 가지러 왔어요. 미아 아빠 캔들이가 뒷방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엘라나르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스티븐이랑 미아가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산다고 스테판이 대답했어. 우리 부모님 집에서 살 거라고. 괜찮아.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하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내 뒤틀린 성격을 바로잡을 테니. 캔드릭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난 캔드릭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매우 엄격한 남자. 나는 아빠로부터 미아 부모님의 집 연락처를 받아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미아와 스테판은 강제로 그곳에서 살게 되었고 엄격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미아는 타우로서 처음부터 요리를 해야 했고 가족을 위해 하루 3끼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스티븐은 회사로부터 부업 허가를 받고 아버지가 퇴원한 후 주말에 캔드릭의 일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이 노후화되어 수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셨고 엄마와의 추억이 가득한 집을 고치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재활과 회복이 잘 되셨고 의사들도 당신의 회복에 놀랐습니다. 나는 당연히 로제와 함께 살았던 집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이 흔들리게 둘 수는 없습니다. 아빠는 어린 시절을 연상시키는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에 대한 사랑이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회복되는 것 같았고 견습생들의 도움으로 집이 점차 수리되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집을 고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의 반짝임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아빠는 내가 집 기억을 고치면 너무 활기 넘치는 것 같아요. 돌아와서 내가
로즈랑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예전에는 그녀가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그녀는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내내 나를 보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마도 엄마는 정말 그동안 그를 보호해 왔던 것 같습니다. 위험상은 일단 만족하고 완성되었습니다. 아빠는 집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빠는 이것에 대해 확신하시나요? 예, 로즈가 이제 놓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친 이 아름다운 집에 누군가가 살길 원합니다. 그는 켈과 대화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엄마는 기뻐하실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매매 수익금으로 빨리 구매자를 구했어요, 아빠. 할아버지는 양로원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자주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빠 잘 지내요. 매일매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많이 벌었어요. 덕분에 친구들이 많아요. 엘레노어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아빠는 다른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스티븐과 미아는 아빠의 규율에 익숙해지고 있어서 매일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미아는 나름의 방식으로 그래. 항상 직선은 아니고 집도 크고 훌륭하다고 말했다. 스티븐은 돌봄 없이 만족스러워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축복이라고 덧붙였다. 미아는 스티븐이 스티븐을 인정해준 덕분에 저소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미아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던 미아는 간병 의무에서 해방되어 기쁘고 반성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음에 격분한 캔드릭은 결국 그들을 내쫓았다. 잠깐만요, 아빠 짐 싸서 당장 나가세요. 캔드릭은 부모님 집에서의 편안한 생활에 의지해 변명을 일축하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은 것이 없었습니다. 매달 돈을 다 써버리고 갑자기 노숙자가 되었고 AOSS에서는 낡은 텐트로 세웠습니다. 춥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모두 스티븐의 저소득 탓이다. 미아는 텐트가 우리 부모님 집에 있는 거라고 스티븐을 비난했지만 나는 새 슬리핑비를 샀으니 외의 불평은 그만둬라. 쉬는 날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해요. 스티븐 알이 돌아왔습니다. 부업으로 번 돈은 이미 다 써버렸어요. 엘라노르에게 연락해서 시골에서 함께 살자고 하는 게 어때요? 미아는 부끄럽지 않게 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